였기에 가능했다. 정도전은 이색에게 성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14살 연상의 이색을 만난 것은 정도전의 행운이었다. 이색은 13살 때 과거에 합격한 인재였다. 특히 원나라의 유학, 신학문인 성리학을 고려로 들여온 인물이었다. 공자와 맹자 이후 다양한 학설의 유학을 송나라 주자가 집대성한 것이 주자학 혹은 성리학이었다. 당시의 성리학은 단순한 도덕 사상을 넘어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주목한 신학문이었다. 원나라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성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이색이 돌아왔을 때 그 이색이 원에서 배운 성리학이 그 당시 고려의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색에게서 그걸 배우고자 했고, 실제로 이색은 그 당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침으로써 고려 이후 조선이 성리학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였던 이색과 정도전은 성리학의 해석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차이가 나중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도전과 이색은 성리학에 내포된 사회 변혁, 즉 개혁에 대한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색과 정도전은 모두 성리학자로서 현실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색은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색이 제시하는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도전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이색의 성리학에 열광할 무렵 정도전은 필생의 친구이자 라이벌 포은 정몽주를 만난다. 정도전보다 5살 연상인 정몽주는 이미 과거에 3번 연속 합격, 그 명성이 높았던 때였다. 정도전은 정몽주와의 만남을 감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몽주가 자신을 평생의 친구처럼 대해주었으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적고 있다. 정몽주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 여러 사람의 이견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설명하는데 털끝만큼의 그릇됨도 없었다며 정몽주의 학식을 높이 평가했다. 정몽주 역시 후배 정도전을 각별하게 대했다. 특히 정도전이 아버지 상을 당해 고향에서 시묘살이를 하고 있을 때 정몽주는 그에게 맹자를 보냈다. 정도전은 하루에 한 장 혹은 반 장씩 넘기며 맹자를 정독했다. 이후 맹자는 정도전 개혁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정도전이 맹자 책을 보면서 느꼈을 감동이란 것은 아마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귀족 사회에서
이 백성은 하늘이 위정자에게 맡긴 하나의 존재들이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근본이 뒤집힌다는 것이니까요. 요즘은 쉽게 말하면 백성을 우습게 알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바꿔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도전의 혁명 사상은 맹자로부터 왔고, 또 본인이 고려의 조선으로 넘어가는 혁명의 정당화 하나의 이론적 무기도 맹자로부터 받았던 하나의 그런 큰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63년 22살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 정도전은 벼슬길에 나섰다. 첫 벼슬은 충주사록, 법제 업무를 담당하던 정팔품의 말단직이었다. 그러나 벼슬길에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연이은 부모의 상을 당하고 만 것이다.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부모의 상을 치른 후 정도전은 삼각산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했다. 삼봉이라는 그의 호흡. 학문이 삼각산 세 봉우리처럼 우뚝하라는 뜻에서 문우들이 지어준 것으로 전한다. 이듬해인 1370년 정도전은 동료들의 전거로 성균관 박사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 그의 나이 29이었다. 이 무렵 고려는 흔들리고 있었다. 노국공주 죽음 이후 상실감에 젖어있던 공민왕 역시 최만생 등 측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공민왕의 죽음은 정도전의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도전은 공민왕의 배원 친명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당시 대륙은 이른바 원명 교체기, 원나라는 쇠약해져가고 명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려 권신들은 여전히 친원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륙의 새로운 강자, 명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여겼다. 정도전 등은 권신들의 친원 정책을 반대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힘은 없었다. 다음에 원나라 사신이 왔다. 친원파 집권 세력들은 정도전에게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라고 했다. 정도전은 당시 실력자 경복궁의 집으로 찾아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원나라 사신의 목을 베든지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다. 젊은 정도전의 결기는 굳었으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정도전에게 유배형이 내렸다. 유배지는 머나먼 남쪽 나주였다. 정도전의 유배지였던 전남 나주시. 나주읍성의 동쪽문인 동점문.
이곳에도 정도전의 흔적이 남아